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제가 예측하기를 L자형으로 갈 거다. 다시 말해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제가 생각했던 L자형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I자형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만큼 내수부터 수출까지 완전히 쇼크 상태에 지금 빠져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메르스나 사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메르스 때보다가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사스 때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하락했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을 정도예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거 말입니다. 메르스 때요? 마찬가지예요. 거의 5월과 6월 사이가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때도 2분기에 0.2%밖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요, 올해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정부는요, 감염병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V자형으로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형태를 지닙니다. 감염병이 수그러들면 바로 성장하는 그런 거 말입니다. 실제로도 보면요, 이 감염병이 메르스 때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2015년 2분기에 0.2% 성장을 했지만 3분기에는 곧바로 1.5%를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V자형으로 확 성장을 했죠. 정부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낙관적으로 V자형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찾아들지 않으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거 메르스 때보다가 경제적으로 더 심각한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중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예. 중국은 그동안 보면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스 때가 중국에서는 가장 심각했을 때니까 그때가 4.3%였어요. 4.3%. 그런데 작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에 16.3%. 16.3%. 그야말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배 늘어난 겁니다. 4배. 4배 늘어난 만큼 우리에게 충격파도 그만큼 클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내수는 또 어때요? 내수는 지금 우리 중국에서 1년에 오는 관광객이 600만 명 정도 됩니다. 600만 명. 그런데 1월 말부터 2월, 3월, 좀 길어지면 4월까지도 지금 거의 못 올 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내수에도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미쳐요. 게다가 대한민국이 또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25%나 됩니다. 전체 수출액에. 그렇게 되면 내수에서부터 수출까지, 게다가 중국 경제조차도 지금 비중이 세계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렇게 되면요, 아마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전방위적으로 올 거예요. 관광은 당연하고요. 관광은 여행, 숙박, 음식 뭐 여기에다가 이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소비까지 있잖아요. 여기에 내수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수도 지금 사람들이 안 나가요. 지난 주말에 평년보다가 40% 이상 외출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40% 이상. 그러면 그만큼 소비가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뭐 대형 마트도 그렇고요. 영화관도 그렇고요. 연극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점점 줄어들어. 안 간다니까요. 여기에다가 이번에 종로에서 발생한 그 어르신은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해요. 감염 경로가. 이게 이제 지역사회로 확산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 지나봐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코로나19가 찾아들지 그렇지 않을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주가 가기 전에 벌써 지역사회 쪽으로 공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거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면서 지역사회에 감염이 시작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소비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수부터 수출까지 꽁꽁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요. 무디스 하면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입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요. 낮췄습니다. 1%대로. 당초 무디스는 2.1% 원래 성장할 거다. 정부가 2.4였잖아요. 근데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2.1%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가 이번에 0.2%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래서 1.9%로 잡고 있어요. 야, 이거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게 무디스만 이렇게 낮춘 게 아니에요. 1%대로 지금 낮춘 데는 많았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 영국이죠. 1.5%로 낮췄고요. 대한민국 경제연구기관 중에서도 LG경제연구원 1.8%, 한국경제연구원 1.9%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까지 내렸고요. IMF도 2.2, 2.2. OECD는 유지합니다. 2.3. 한국은행도 2.3. 정부는 2.4. 이건 이제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요. 작년 1분기에 0.4% 떨어졌거든. 역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0.4%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번에 1분기는 또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이잖아요. KDI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19가 경제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현대경제연구원은요. 사스 때보다가 영향이 덜 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수출에 대한 비중도 25%나 되고요. 또 이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대에서 16%대로 확 늘었잖아. 4배나. 그러니까 사스 때보다가 4배 이상 뭐 5배까지 충격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사실 사스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 1%가량 떨어졌습니다. 1%. 2분기만 놓고 봤을 때 말입니다. 2003년. 그럼 그때보다가 지금 4배, 5배 떨어진다는 것은요.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작년에 마이너스 0.4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측치는 정부가 2.4니까 적어도 1분기에 0.5 이상은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분기에 0.5 이상 생산을 못하게 되면요. 굉장히 어려움.
그런 난국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소비 부분, 투자 부분, 순수출 부분이 있잖아요. 소비 부분이 정부 소비하고 민간 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소비가 굉장히 폭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의 하나의 핵심 요소인 소비에서 어렵죠. 투자는 어때요?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물건이 안 팔려. 소비가 안 돼. 그러면 기업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건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부동산 규제 때문에 건설 투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 건설 투자 또 마이너스 될 겁니다. 여기에 순수출, 이 순수출이라는 게 총수출 마이너스 총수입이거든요. 물론 수입도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수출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 이게 가능성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부 소비만 많아지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다면 뭐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1분기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도 작년 1분기가 마이너스 0.4인데 저는 그거보다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내수의 진작을 위해서 지금 재정을 엄청 풀고 있거든요. 60% 이상을 상반기에 풀겠다. 올해 예산 슈퍼 예산이잖아요. 512조 3천억 원 아니에요. 이거 올 상반기 중에 62% 풀겠다. 62%인가요? 63%인가? 그렇게 풀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노인 일자리 이거 예년 같으면 3월부터 시작했는데 이거 1월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땡겼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작년보다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수부터 수출까지 제가 쇼크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사실 준비해도 뭐 특별하게 준비할 게 없어요. 정부가 지금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주지 않았거든요. 최저임금 올렸죠. 주 52시간제 올렸죠. 세금 올렸죠. 뭐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어디서 잘못하면 그냥 그대로 준비 없이 준비를 할 수도 없이 폭삭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 말이 안 맞았어야 되는데 점점 제 말이 맞아 들어가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재작년보다 더 나쁜 게 작년이었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빠질 거다 제가 예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상이 안 맞았으면 했는데 맞아 떨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아프네요. 안 맞는 게 더 좋은데. 예. 어쨌든 여러분들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